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지금은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정진상 전 실장은 아예 이 대장동 의혹에서 뒷돈 받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꺼내는 건 사실상 불문율이고 금기했던 사안이다. 이게 어떻게 이 대표 인허가 없이 사인 없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겠냐. 저는 깨끗이 씻고 자수할 마음이니까 이 대표가 피해의식에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상식에 기반해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은 측근들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혐의 소명됐다고 인정을 받은 건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정진상, 유동규 다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모른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일사천리로 승인이 다 떨어졌는데 그 대장동 일당이나 쌍방울의 이익이 되는 결정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몰랐다. 어떻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대장동 일당이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나중 사건 다 터지고 나서의 얘기 몇 개 붙잡고서 지금도 뭐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 프레임을만 갖고 계시거든요. 예. 대장동 녹취록에서도 사실 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뭐 한 20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 사건 하면서 처음에 저도 적응 안 됐던 게 지금 이제 13년 차 변호사인데 처음에 다 이니셜로 얘기해. 뭐 K가 S한테 뭐 5개를 보내고 그러면 그게 돈도 몇 억 이렇게 5개, 1개, 2개, K가 S가 강의 뭐 이렇게 다 이니셜로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끼리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불문율처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끌어온 약간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또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를 들어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아예 가깝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내 역할이 직거래를 하면서 사라져 버리니까. 예. 이런 관계 조율도 있거든요. 김만배 씨도 전형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만들고 내 지분을 계속 놓기 위해서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거래하면서 꼬리 자르기가 나중에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는 거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예. 직접 이름을 꺼내는 게 불문율이고 김기했던 사안이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사건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법정 말고 취재진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유동규 전 본부장 마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본인 휴대전화까지 버리라고 정진상 전 실장, 김영부 원장은 상한 음식 먹고 어디 가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여러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말할지는 본인도 모르겠지만 최선의 도의적인 유감 표명은 좀 했으면 본인은 피해의식이 벗어나다 깨끗이 씻고 자수할 마음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제가 다 드러났는데 지금 자수하면 뭐 할 겁니까? 저 재판을 받아야겠죠. 추가 의혹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대장동 건을 보면 유동규 남욱이 갑자기 1년 넘게 수사를 본인들의 그 428억을 가지고 막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꿔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고 정진상, 김용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수사 방식이 완전히 대장동의 방향이 바꿔줬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따지고 보면 화천대유 청하나동인의 주축입니다. 예. 그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428억은 그래 이 측 거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예. 근데 유동규 씨는 지금 어떤 그 길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제 여기서 진술을 한 번 더 뒤집으면 본인은 정말 벗어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저는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김만배 씨가 이 본인들의 남욱과 유동규 씨의 말을 니들 말이 맞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판부가 보더라도요. 이 1년 동안 왜 다른 얘기하다 이제 와서 진술을 바꿨지? 제 생각에는 또 전문가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옆에 변호사 계시는데 직접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죠. 한 변호사 말고 여러 변호사 예. 했을 때 보면은
재판부도 왜 이 사람들이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동규는 지금 본인의 재판에 이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결국 뭐 마청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 수사는 진척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재판은 이제 가려주겠죠. 아, 예. 예. 깨끗이 씻고 자수할 마음이 있다. 피의식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연일 계속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의 오늘 일정 앞서는 뭐 본인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상 소설 내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오늘 이 대표의 오늘 일정 가운데는 집안 단속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의원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들이 좀 잘 판단하기를 기대해야겠죠.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증거들 전반적인 걸 좀 살펴본다고 하면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 구성을 보면 역대 최고위 중에 가장 강경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같은 원보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뭐 검찰 수사도 2번 받았고 어제 오늘만 포함해도 이 대표 관련 의혹들 보도가 완벽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수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 1월 31일 첫 토론을 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고 축사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뭐 민주당의 길이니까 당연히 당 대표가 가서 뭐 축사하는 것은 뭐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지지해주는 친명 모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출두할 때 한 40명,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때 출두할 때 한 15명, 뭐 그다음 나갈 때 한 40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불안한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대북 송금까지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가를 던질 것인가 부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되면 그 당헌 80조에 의해서 과연 이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을 그만두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에 예외 조항을 둬서 정치 보복이라 해서 그냥 유지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의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당의 어떤 방향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단속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지지도 좀 확보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의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161표가 과연 나올 것인가도 아마 걱정스러울 것 같고요. 어쨌든 35명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오늘 뭐 하태경 의원 얘기는 뭐 상대 다행이긴 합니다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가결될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아까 굳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뭐 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고려 없이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죄라는 거는 이 배임죄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배임죄가 아니고 배임죄라는 죄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반면에 성남FC 문제는 보다 더 확고하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함으로써 설령 뭐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부결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더라도 판사로서는 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마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